안녕하십니까. 1과 최영대 원장입니다. 2024학년도 입시 변화, 이 대입 공정성 제도 강화 방안이라는 것 때문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부와 2부에서는 그 전체적인 개괄, 그리고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거와 다르게 실제로 올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안내 드릴 겁니다. 2부 마지막에서 이 여태까지 변해와였던 고교 본란이나 프로파일, 그리고 수능 40% 확대의 부분은 고교 등급과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한 공정성이 힘을 실었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런데 올해 변하는 이 두 가지는 공정성 중에서도 학점 코디를 없앨 수 있는 공정성을 발휘한다라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4번과 다르게 1번, 2번 오늘 안내드릴 것들은 학생들의 역량이 더 표출되어야 되고 어떤 전략적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림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표와 같은 부분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올해 첫 박스가 시작되는 1번, 2번에 대해서 이제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 대입과정 폐지입니다. 일단 대입과정 폐지? 이상하다. 우리 갑자기 학생부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없었는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미기재와 미반영이라고 합니다. 미기재는 애초에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미반영이라는 것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보여지지 않는, 결국에 대입에 같이 사라진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살아있는데? 라고 생각하다 집어서 깜짝 놀라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무엇이냐?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것의 안에 있는 비교과는요. 정규 동아리, 자율활동, 진로활동, 교과 세특 정도가 해당됩니다. 얘네들 전부 살아남는 것이고요. 정규 교육과정 외 비교과 활동은 자율동아리, 수상경력, 독서활동상이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삭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뭐가 생기고 뭐가 없어지구나.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유. 그렇죠. 과연 어떤 이유일까? 가장 기본적이죠. 정규 교육과정에 있다, 없다의 차이인 겁니다. 그런데 왜 정규 교육과정 내에 있다, 없다를 공정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시의성, 나중에 채울 수 없다. 나중에 채울 수 없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정규 교육과정 외로 보고 없애겠다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로요, 교실 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확한 시간과 장소, 그때 시간에 맞게 교실에서 진행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은 이제 이런 생각 가져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요, 지금 안 하면 끝난다. 단 10분만이라도 내가 조금 더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더 진로에 대한 성숙도를 보여줄 수 있도록 무엇을 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요, 이제는 옆에서 저 같은 컨설턴트 중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챙겨야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컨설턴트 할 게 없으니까 너 왜 방송하고 있니? 이런 느낌이신가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컨설팅, 사실 저는 원래 그랬었는데요. 컨설팅이라는 건요, 우리 친구한테 무엇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친구가 애초에 할 수 있도록 대화하고 같이 역량을 향상시키고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컨설팅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더 잘 채우려면 무엇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아있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남아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로요. 세특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요. 정규 동아리. 세 번째로 진로 활동. 마지막으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학생부에 어떤 활동을 기재되는가요? 이런 걸로 기재가 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있네요.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과제 탐구로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가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된다? 과제 탐구를 잘할 수 있고 자기의 진로 역량을 과제 탐구에 녹일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우수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꾸준히 수행평가나 자료들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자기의 진로의 방향이 뾰족한 것이 네, 입시의 강점의 핵심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소서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소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까요? 자, 자기소개서라는 게 무엇인지 이 대교협의 백문백답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학생부가 학교생활기록부와 교사 추천서에서는 교사의 눈으로 봤다면 자소서는 우리 친구의 생각과 관점을 스스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거죠.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추천서는 뭐죠? 추천서라는 것은요.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를 통해서 파악하기 있는 거 선생님이 써주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서류는 보완 가능한 거였어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기록 기록한 단순한 서류였고요. 거기를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서 추천서라는 건 선생님께서, 자소서는 내가 작성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분모에서 우리 친구의 키워드가 보여지는 것이었죠. 그런데 추천서와 자소서가 사라진단 말이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더욱더욱 중요해졌다는 거 여러분들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학교 생활기록부를 잘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교과 활동을 잘 해야 된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하셨나요?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고교 등급 지역 편차를 없애기 위한 그동안의 과정들 물론 일부 작용하지만 특히 올해 두 가지 변화는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나서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보여주고 탐구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일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자기를 보여줄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화이팅입니다.